그럼 이제 내가 간목이고 여기서 자수니까는 내 자체가 자수의 영향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나 배우자가 자수의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갑자라는 것에 여기 자라는 요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럼 자는 쥐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수예요. 그 다음에 정인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자수를 만났다는 건 내 밑에 마치 쥐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겨울에 물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 밑에 공부가 있는 모습. 예, 이것이 기본 바탕. 예,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예, 자세하게 보죠. 자, 갑자는 요게 추위에 떨며 따뜻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푸른지를 상징한다. 갑자라는 것이 겨울의 나무잖아요. 예, 따뜻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화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예,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격이 매우 담백하고 착하고 순수해요. 여기에 자수는 일양이에요. 양기가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마치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또 잘하는 것이 뭔가 깨우친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의 자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깨우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갑자라는 게 마치 맹자, 순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담담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예, 그러한 성격이다. 자신의 일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남의 일을 잘 돌봐주다 했는데, 그는 왜냐? 갑자가 인성이죠. 정인. 정인의 성격은 거의 다 선구자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마음이 넓고 용기가 대단한 반면 허세와 명예심이 강하다. 왜 이걸 허세라고 했느냐? 움직일 때가 아닌데 이 나무가 이제 나는 겨울만 조금 지나면 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뭔가 희망이 부푼 거야. 내가 화가 일단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명예심이 강하고 허세가 있다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는 양기 덩어리 이루어진 큰 나무로 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어떠한 형태냐? 이게 물을 가지고 나무는 키워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없어요. 왜냐면 자 속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지장간 속에. 마치 물 먹고 깨끗한 물 먹고 깨끗하게 자랄 것 같지만, 요게요, 해수 같은 경우는 간목에 뿌리가 있죠. 물이 많아도 얘가 흔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자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잖아요.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수나 자오충이나 자미해서 토국수나 이렇게 쳐놓죠.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없었던 애기 때문에 이때는 갑자 자체가 약간 흔들리는 예,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오화하고 미토가 좋은 역할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 자체가 뿌리가 없었던 애가 오화를 만나면서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에서 오로 왔다는 이 얘기는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가 여름까지 견딘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뿌리가 생겼다는 얘기가 돼요. 또 미토라는 것은 뭐냐면 미토 자체는 을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때에 자수, 갑자가 오화를 만나거나 미토를 만나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이 자체가 어쨌든 건드려 놨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이 온다. 예, 그래서 요때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자수가 토의 극을 받거나 충을 하면은 이게 물이 떠다니는 방랑자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게 이제 충을 받았을 때 이게 떠다니는 느낌은 이 갑자 자체가 예, 뿌리가 없는데 충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물을 떠다니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고는 상관없어요. 좋은 역할 하잖아요. 외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활동성이 높은 사람이 돼요. 활동성이 많으면서 오히려 나무가 아주 좋은 역할이 됩니다. 뿐 형태에서 충을 맞잖아요. 뿌리도 없는 애가 충을 맞으니까 떠도는 방랑자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충을 만났다고 방랑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갑자가 논리적이면서 자기 고집이 강하다. 요거는 왜 그렇게 보느냐? 무조건이라고 안 했죠. 간목도 첫 번째 글자예요. 예, 자수도 지지의 첫 번째 글자예요. 둘 다 첫 번째 애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는 뭐예요? 내가 천간도 왕이고 지주도 내가 왕이잖아. 왜? 첫 번째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고집이 강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정인이 있잖아. 요 정인의 성향은 올바른 사람이지만
정인의 특징이 나쁜 쪽으로 활용할 때는 어때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세다고. 왜? 내가 오르니까. 그리고 또 갑자가 간목도 성각자예요. 자, 자수도 성각자예요. 요거는 간목이라는 것이 겨울에 태어나서 딱 올라왔기 때문에 세상을 처음 구경하는 것이고, 요 자수도 음기가 가득한 가운데 양기가 하나 딱 올라왔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선생님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질이 뭐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끌고 가려는 어떤 성각자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것이 갑자기 때문에, 갑자가 유연하고 그냥 얌전하고 이런 것 같은데도 왜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 있죠. 이런 특징이 갑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주정하면 노년에 외로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차가워요. 왜냐하면 겨울나무잖아. 약간 좀 차가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도 갑자일주의 성격입니다. 근데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지만은 다른 오행도 여기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 일주로 봤을 때 요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자기의 기본 기질, 거기다 다른 것이 가미되면은 이때는 이제 다른 기질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요 사주가 여름에 태어나서 갑자일주잖아요. 차지 않죠. 또 여름에 물을 먹으면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잘 피죠.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차가운 기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성향은 이렇고 여기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성향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설탕이나 고추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게 고유한 그런 맛을 갖고 있지만 거기다가 다른 맛을 가미하면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설탕은 그냥 단 거, 그 다음에 고추는 매운 거, 그 다음에 소금은 짠 거, 이거 가지고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갑자일주는 아까 외롭게 이렇게 우뚝 쓴 나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간목도 세상에 처음 태어났고 자수도 처음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뚝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 있다. 리더의 자질은 아까 얘기했죠. 간목도 처음, 자수도 처음,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니까 성각자, 선생님 기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행을 앞서 나가면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정신이 강하다. 유행을 앞서간다 그랬어요.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다 자수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갑자에서 보면은 요게 목욕살입니다. 이 목욕이 왜 나쁘냐면은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서 나쁜 거예요. 근데 요 자수는 뭐냐? 이제 뿌리가 조금 내린 애가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완전히 크지 않았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나대니까 뭐예요?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욕살이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완벽하게 자기가 갖춘 사람이 드러나서 막 자랑을 하면은 오히려 남들의 존경을 받는데,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겠다고 막 드러내잖아요. 그럼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아직도 뭐가 미성숙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이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되면 남한테 욕먹죠. 갑자일주가 나쁜 성향일 때는 막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개망신 당하는 게 바로 이게 목욕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시면 간목이 갑자가 아니라 요거는 자월에 태어난 갑자를 얘기합니다. 요때는요 부모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자,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죠. 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요때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죠. 근데 갑자 일주 자체도 차가운데 겨울에 태어난 자월에 태어났다는 요것은 부모 자리예요. 부모 자리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갑자가 필요한 건 뭐죠? 따뜻한 게 필요하죠. 근데 부모 자리에서 따뜻함을 안 줘요. 게다가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자수에는 지장간에 임수하고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임수하고 계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갑자일주는 겉으로 볼 때는 요게 자수니까 우리가 역학적으로 볼 때는 정인이죠. 그런데 요 속에 임수하고 계수가 동시에 있죠. 그럼 뭐예요? 편인 정인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인 정인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자수라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엄마인 정인이지만 그 속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으니까 엄마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모 자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나오고 편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서 자란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부모가 겨울에 나한테 따뜻한 햇살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등지거나 아니면 이때 또 사주에서 또 이게 팔자에 땜을 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물이 많아서 또 돌아다니니까 내가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으로 가는 거죠. 이때 외국으로 간다는 의미가 반드시 해외가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도 내가 있었던 지역에서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럼 기운이 바뀌어요. 만약에 시베리아를 가잖아요. 추운 나라라서 나쁘다가 아니라 역학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기운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움직여서 떠났다는 자체로 기운을 바꿔요.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내륙으로 가는 것은 떠났다고 안 봐요. 그래서 물을 건너야 온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가 갑자일주가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넘으니까 뜨잖아요. 내가 떠야 돼. 그때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바다 건너는 게 제주도도 되죠. 그래서 사주가 만약에 이런 일주다,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다. 근데 자식이 이런 사주다. 그러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고 해외를 가야 되니까 제주도로 학교를 보내면 이게 땜이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갑자일주는 인수의 기운이 강해 재물운과 결혼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것도 어떻게 보시냐면 이때에 갑자에다가 지금 여자는 여기다가 신자를 이거를 남편으로 보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경금에서 자수를 보면 뭐죠? 경자가 사가 되죠. 그 다음에 신자는 뭐예요? 장생이 되죠. 그런데 요 남편이 장생이지만은 또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게 물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이 없거나 또 남편을 만났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결혼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원리로 남자인 경우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무자가 되면 뭐죠? 병화가 자수의 태가 되죠. 그럼 이거 태절이 돼요. 태절. 그럼 요것만 보면은 이 사람의 지금 여자는 요게 정제가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은 뭐예요? 절이라는 거는 절처봉생이죠. 그러니까 보일 듯 보이지 않지만 끈기를 갖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성향은 월지가 성향이 가장 세요. 그래서 일지의 성향은 참고로 볼 뿐이지 이 일지 갖고 성향을 전체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밑에 깔고 앉아있는 게 정인이잖아요. 정인이기 때문에 학문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 또 무엇에 문제가 생기죠?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물이 제가 인성을 파괴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갑자일주의 기본 성향은 이게 공부를 추구하고 또 이제 정의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은 막 돈을 쫓아가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학문에 정진을 해서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고상하게 명예를 얻고 싶지 장사나 이런 쪽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갑자 일주에서 임수하고 개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임수하고 개수가 정인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인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엄마가 섞여 있다라는 뜻도 되니까 요거는 이제 집안에 뭔가가 사연이 있다. 이렇게 이것도 볼 수도 있는데 참고만. 왜냐하면 일주 하나고 갖고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요. 요게 인성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계통이나 또 요게요. 자가 이게 성각자인데 그 자수 같은 경우가 음기가 6개가 있는 상태에서 양기가 하나 올라왔죠. 새로운 개발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발명하는 거 요것도 해당됩니다. 간목 자체도 새로운 거죠. 자수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 내는데 그거를 인성으로서 창조하기 때문에 뭔가 연구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 내는 것도 갑자일주의 성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교수직은 굉장히 좋죠. 새로운 논문 쓰고 막 이런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적인 노동이 좋지 육체적인 노동은 잘 안 맞아요. 특히 자신의 두뇌를 활용하는 직업과 잘 맞는다. 요 자수가요. 드러나기에는 정인이죠. 근데 요 자수가 원래 성향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에서는 자수를 음으로 보지만 원래 자수는 양이죠. 그럼 뭐예요? 요 자체에 편인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야. 뭔가 약간 집착하고
뭔가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영구직에는 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정인도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물을 깊이 보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행을 앞서가는 아이디어 창조 분야 좋다 그랬죠. 요게 간목 자체가 이게 예술이죠. 예술, 인성으로 예술을 갖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만드는 창조적인 분야의 갑자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 자, 건강상으로는요. 이게 간목이 보시면 이게 뭐예요? 간이죠. 이게 수는 뭐예요? 혈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목이 위에 있고 자수는 밑에 있죠. 그 위에는 머리고 밑에는 하체거든요. 여기가 차요. 이렇게 되면 냉한 기운으로 인해서 부인병이나 그 다음에 갑자 자체가 이게 불이 약하죠. 왜냐면 얘 나무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겨울나무가 불이 잘 안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요런 계통, 혈계통 이런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암하고 위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목 자체가 간이죠. 이렇게 되면 화기가 없으면 이 목은 토를 치잖아요. 그래서 목극 토 치기 때문에 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토의 입장에서는 화기가 있어야 토가 힘을 받죠. 이게 이 토가 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토 자체가 허물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토가 약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몸으로는 이런 이제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 구성에서 다른 부분이 이거를 보충해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갑자만 보고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경우냐? 갑자 일주가 겨울에 태어나서 너무 냉하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주에서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일주에 대입하지 않아도 될 거는 제가 설명해서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육식가짜는 단순히 성격과 배우자 자리 요거 보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